안녕하세요. 웰스레디오의 윤두식 실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백은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보험 상품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고 우리는 무엇을 또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저희 백영찬 이사님을 모시고 오늘 코로나 사태와 보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정신이 없긴 하지만 코로나로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제 우리 보험금융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 짚어봐야 될 거 먼저 이야기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 오늘 어떤 이슈를 먼저 좀 알아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우리 컨설턴트 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좀 집중하셔야 될 이슈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얼마 안 남은 이제 4월 1일자서부터 이제 예정 이율이 이제 인하가 이렇게 되는 이슈가 가장 큰 그렇죠. 이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뭐냐면 지금 여러 회사들이 보통 보험료를 납입하게 될 때 자동이체를 걸잖아요. 네네. 그 자동이체 거는 거에 할인율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 보통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하면 근데 종신보험 가입하셨나요? 네. 저도 좀 종신보험 많이 가입하셨죠? 가입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많이 있는데 근데 종신보험 주기약 1억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뭐 7천만 원서부터 이렇게 하여튼 주기약이 어느 일정 이상이 되면 그 고액 계약이라고 그래서 그 고액 계약에 따른 또 할인율을 보험료에 그렇죠. 대한 할인율을 이렇게 적용해서 계속 이렇게 고객들한테 혜택을 줬었는데 이게 일단 일괄적으로 이제 폐지될 움직임들이 이제 상당히 큽니다. 다시 돌아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예정이율 인하 이슈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4월 1일자부터 보통 이제 예고가 돼 있는데 이게 주기마다 예정이율이 인하가 계속 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어떤 경기가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이 금리에 대한 인하 압력을 계속 하방 압력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불과 얼마 전 며칠 전에 미국에서 또 연준에서 금리를 또 전격 인하를 했는데 큰 폭으로 이렇게 내려앉았단 그렇죠.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비컷이라고 해가지고 그 연준에서 여태까지 글로벌 경기 시장을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상황을 봐가면서 금리를 낮추겠다. 그래서 베이비 스텝이라는 말을 이렇게 썼는데 이걸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던지 아주 전격적으로 인하를 단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또 코로나 사태라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 차원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위기감이 있다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일단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미국 뭐 연준에서 금리 낮아진 부분까지 왜 말씀을 드렸냐면 결국은 또 이렇게 미국 글로벌 시장 안에서 이제 미국 금리가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도 인하의 압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제 나중에 뭐 오늘 논점은 그게 아니니까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 보험사와 같은 금융회사들의 금리도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건 계속 이렇게 낮아져 왔는데 그 낮아지는 추이가 좀 더 앞으로 더 빨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번에 어쨌건 당장 예고된 이슈는 4월 1일자부터 당연히 우리 컨설턴트 분들이 아시겠지만 예정이율의 인하가 되면 보험료가 좀 많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보통 예상되는 보험료 상승폭이 10%대에서 뭐 14, 5% 정도까지도 인상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것은 다른 조건이 바뀌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게 아니라 다른 조건 다 안 바뀌어요. 주기약 1억이면 1억, 보장 내용은 똑같고 그런데 보험료만 올라가는 그렇죠.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추가적인 총 납입 보험료가 더 사이즈가 커지겠죠. 증가되겠죠. 그것을 납입하고 동일한 조건의 보장을 받는다니까 사실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슈를 고려하신다면 사실은 이제 4월 1일자 이전에 빨리 가입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보험료만 인상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보험료만 인상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뭐가 해지 환급률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회비용을 양쪽을 다 고려하셔야 돼요. 올라가고 줄어들고 하는 것을 다 고려해서 사실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리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게 사실은 가입하실 거라면 그게 맞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이제 일단 예정이율 인하 이슈가 이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고요. 너무 또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이게 임박해 있다. 4월 1일자부터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회사 아까 수익성이 나빠졌다고 그랬잖아요. 또 나빠질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을 이제 줄이는 거예요. 그 비용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일어나 나오게 된 게 이제 자동이체 할인도 줄이겠다. 그 다음에 주계약 보험료의 그 고액 계약 같은 경우 할인율을 줄이겠다.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정도 줄어드느냐. 보통 회사들마다 자동이체 할인율이 1%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또 주계약, 그 고액 계약이라고 하는 할인폭도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주기가 1억서부터 뭐 2%대, 1.5%대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보는 회사들 중에 7천만 원서부터 주계약, 고액계약 그 할인 적용되는 회사도 있고요. 어쨌건 거기서 한 1.5%나 2%에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자동이체 1%까지 더해지게 되면 최소한 못해도 한 번에 보험료 납입할 때 3% 정도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할인받고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뭐 20년 납이다, 뭐 10년 납이다 하면 사실 그 누적된 그러네요. 상당히 크네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할인받지 못하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 가입해서 할인받으면 이제 땡큐인데, 만약에 4월 1일자 이후로 가입을 하게 되면 할인받지 못하니까 그 할인받지 못하는 금액만 곱하기 납입 기간의 총, 이렇게 곱해서 총 납입 보험료 정도의 기회비용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한번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특정 회사에 좀 의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자동이체 할인율 이렇게 없어지고 고액계약 할인율 없어지고 해서 한 3%대에서 5%대 정도를 가지고 납입보험료 10년 납으로 계산해서 해보니까 혜택 보지 못하는 그 보험료 쌓였지만 한 5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550만 원이 어떻게 어떤 분들 입장에서 뭐 작은 돈이지만 저한테는 큰 돈이거든요. 그럼요. 실장님은 굉장히 큰데. 큰 돈이죠. 근데 그게 550만 원이 사실 아닌 게 그 한 달에 한 4, 5만 원 정도 세이브하는 돈을 만약에 내가 다른 어떤 대체 투자를 가져간다. 라고 하면 사실 또 복리 투자를 하게 되면 그 기회비용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800만 원 돈 정도. 만약에 3%의 뭐 채권펀드 일률적으로 이렇게 뭐 항상 3%가 나온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보수를 잡아서 3% 정도의 이 어떤 금리라든가 내지는 뭐 투자 수익이 나오는 그런 금융 상품에 넣어놨다라고 하면 한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회비용이 사실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돈 천만 원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 미루냐 안 미루냐의 차이 가지고 이 금액 차이가 크다. 그래서 보험료 올라가는 거, 혜택 보지 못하는 거, 이거 다 합치게 되면 기회비용은 더 커진다. 이렇게 보니까 4월 1일자 이후로 빨리. 어차피 네, 가입하셔야 되는 분들은 좀 일찍 하시는 게 그렇죠.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이슈는 이 정도에서 한번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고요. 저희 코로나 사태, 이게 정말 좀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네. 걱정이 큰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상생활도 지금 어려워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확진자분들은 또 이제 병원에서 생활하셔야 되고, 네. 또 이제 사망자까지 나오게 되는 이런 좀 위중한 상태인데, 그럼 이런 상태에서 좀 궁금한 게 좀 생겼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궁금한 게 많은데, 그럼 일단 물론 뭐 지금 뭐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만약 내가 보험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네네. 코로나 확진을 받게 되면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사실 이 질문이 네네. 다른 분들 질문이 아니라 아마 실장님의 질문이실 것 네네네. 같은데요. 예, 근데 또 이게 제가 실제 강의를 이렇게 많이 나가보니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좀 구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다 갖고 계시니까 대부분들 보험을 갖고 계신데 생명보험 쪽에 또 갖고 계시냐, 또 손해보험 쪽에 갖고 계시냐, 요거에 따라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보험 쪽에 가입하신 분이나 손해보험 쪽 가입하신 분이나 대부분은 다 또 실손보험이라는 게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쪽에서 이제 보장을 받는지 좀 단계로 나눠서 좀 질문을 좀 세분화해서 네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네네. 싶은데 일단 큰 틀에서 보시게 되면 요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 같은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거고 사실은 이게 뭐 과거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뭐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었고 그렇죠. 사실은 저는 의학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감기 걸리면 바이러스 감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다 기본은 코로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네네. 자꾸 이제 변형을 가고 되다 보니까 이제 신종이라고 그래서 신종 코로나 뭐 그래서 요즘 이름도 명칭이 바뀌었지만 일구가 된 거잖아요. 자, 이게 이제 그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2월 달인가요? 그러니까 1월 달서부터 아마 중국발로 시작을 했다가 2월 달에 이제 WHO에서 이제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질병 분류 코딩을 했어요. 네네. 코딩을 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코로나19로 확진을 받으면 당연히 폐렴으로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시는데 네네. 확진과 또 폐렴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폐렴으로 진단을 받으면 J12라고 하는 코딩을 부여받게 되는데, J12 요? 네. 근데 WHO에서는 코로나19 자체만으로는 J 코드가 아니라 U 코드를 코딩을 하고 있어요. 그걸 2월부터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U07.1로 이렇게 돼 있는 코딩을 네네. 하더라고요. 이 코딩이 뭐냐면
소위 이거의 원인이 불명한 그러니까 어떤 질병의 인자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바이러스성에 대한 코딩을 하게 될 때 좀 응급적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신종 어떤 바이러스가 이렇게 발현됐을 때 코딩하는 것을 U 코딩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번에 코로나19는 U07.1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U 코드로 코딩이 돼서 코로나19로 확진을 받았다고 해서 사실 가입하신 보험 중에서 진단비로 나올 거는 사실은 거의 없다.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일단 없는데 네네. 제가 또 신이 아닌 이상 뭐 네네. 100%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기는 그럼요. 뭐하지만 네. 제가 알고 있는 하여튼 상품 중에서는 코로나19로 진단비로 나오는 거는 일단 없다. 요거를 먼저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에서 제가 뭐 또 이렇게 후소를 하겠지만, 이제 요즘 최근에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사망자에 대한 것은 당연히 이제 사망하게 되면 뭐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이나 뭐 보험금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또 이렇게 달라질 수는 있을 것 네네네. 같고요. 그다음에 실손을 또 많이 물어보시게 되는데 네네. 이런 것도 이제 순차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일단 U07.1로 신종 코로나19로 이렇게 확진받는 것에 대해서는 진단비로 나오는 것은 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폐렴은 다른 문제다. 폐렴은 다른 문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진단비는 안 나오는 걸로. 물론 이제 나오는 어딘가는 상품이, 있을지도 있을 수도 모르겠어요.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안 나오는 네. 걸로 제가 그렇게, 알기로는 없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